네, 2021년 9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북한 순항미사일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는데 대한민국은 대응 사격이 없었다. 제목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부제는 해외 가는 문재인 대통령, 네가 가라 하와이.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9월 11일과 12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2시간 동안, 초라고 초 단위로 북한이 발표했죠. 2시간입니다. 2시간 약간 넘었습니다. 1,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발표했고 우리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항미사일은 낮게 비행하니 탄도미사일 탐지에 전문화된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록히드 마틴산인 장거리 방공 레이더, 또 미군의 사드 레이더는 잡지 못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은 지면이나 해면에서 1 내지 3km 정도, 아니면 더 낮은 고도로 붙을 수도 있죠. 그 정도 또 위로 비행한다. 탄도미사일은 해발 300, 400, 500 확 솟구치니까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 솟구치면은 이 지구 공면 뒤에 있는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탁 붙어가니까 발견하기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안보를 다루는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설명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우리 공역에 들어오면 우리 군이 일부러 회피하지 않고 또 청와대에 있는 이상한 자가 이상한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당연히 탐지해서 격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북한도 방공 레이더가 조밀하지만 우리나라의 방공 레이더도 매우 조밀합니다. 그리고 격추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2시간 동안 1,500km 비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속은 한 750km 되는 거죠. 여러분 여객기 많이 타보셨죠?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보통 여객기가 시속 한 1,000km로 날아갑니다. 1시간에 1,000km 갑니다. 800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이 여객기보다 느립니다. 근데 순항미사일은 지면이나 해면에서 1 내지 3km 정도 착 붙어서 갔는데 여객기는 이 해발 고도로 한 8 내지 10km 정도 비행합니다. 피트로 얘기하는데 203, 그래서 230피트 정도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더 높이 뜨는 비행기를, 여객기를 훨씬 더 쉽게 탐지합니다. 하지만 이 순항미사일이 착 지면에부터 해면에부터 오더라도 우리 공역에 들어오면 우리 레이더들이 바로 탐지해서 이상한 지시만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공 체계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작은 드론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우리 공역에 들어왔을 때 격추할 수 있는 무기로는 사드나 패트리어트, 또 한국이 개발한 천궁2는 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미사일은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개발한 천궁1이나 지금은 다 없어졌을 겁니다. 과거 미국한테 거저받은 호크 미사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육군에 갖고 있는 천마 미사일이나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대공포, 벌컨, 웨리컨4 정도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무3 순항미사일이나 북한이 이번에 쏜 순항미사일이나 비슷한 게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죠. 가끔 언론을 보게 되면 미국의 토마호크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시리아를 때렸다, 어릴 때렸다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나라의 공통점은 방공 레이더가 매우 약하다는 거죠. 토마호크가 위력적이긴 하지만 아주 방공망이 조밀한 나라,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의외로 탐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년 전, 아니구나, 4년 전, 딱 4년 전이네요. 오늘이 14일인가요? 2017년 9월 15일, 4년에서 하루 빠집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상당히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는 경우인데 그때 이러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 나오시는 거고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왜 이랬느냐?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쐈거든요. 이때 문 대통령은 17년
5월 선거에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고 한 4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했었는데, 이날은 문 대통령이 단호하게 NSC를 열고 모두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쭉 전체 내용은 화면으로 보시고요. 중요한 내용만 읽겠습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서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고 북한은 화성 12형이라고 그 후에 밝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위험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구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라고 했고, 쭉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또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각 응징이라는 단어를 이때 썼는데, 이러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사살되고 그 시신이 태워졌을 때 즉각 응징은커녕 북한이 이상하게 보내온 사과문, 4종류의 사과문을 인정하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히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방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지금 문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수현 수석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4일 새벽입니다. 그 전날인 9월 14일 오전 6시 45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것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각 꼭 하루 전이었다. 하루 전에 대통령한테 북한이 미사일 쏩니다라고 발사를 보고를 해서 문 대통령이 즉각 현무 미사일로 대응 사격을 하라라고 지시하고 NSC 전체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발 사전 징후 포착부터 도발과 동시에 이루어진 무력 시위 대응 과정을, 이건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도 똑같이 미사일을 쏜다 이겁니다. 그 대응 과정을 꼼꼼히 공개해 국민 안심시킬 수 있게 하라고도 지시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은 문 대통령이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NSC 열었을 때 브리핑을 하면서 제목은 문 대통령 얘기였죠. 아까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를 뽑아가지고 대통령 그 모두 연설 전문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바로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현무2를 쐈습니다. 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바로 이렇게 NSC를 열어서 이렇게 폼 잡고 강한 연설을 했고, 박수현 수석은 또 추가 브리핑을 했고, 도하 언론은 거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낸 겁니다. 근데 하나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이날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현무 2발을 쐈어요. 근데 한 발이 더 날아가야 되는데 250km도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추락했습니다. 이건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도 같이 쐈습니다. 니들이 그 거리를 북한 쪽으로 돌리면 북한 미사일 기지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한 번 가다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기세를 올렸죠. 75일 지난 11월 29일 날 새벽에 북한이 또 화성 12형을 또 발사합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쏜 거는 일본을 지나가서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7분께 3시 17분 기억해 두십시오.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 평성이 어딘가 하면 평양 바로 외곽, 서울로 얘기하면 과천으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50km, 4,500km 엄청나게 올라갔죠. 제가 아까 탄도미사일은 500km 정도 올라간다 하는데 더 아주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상 비행거리는 960km를 길이로는 그렇게 비행했다 밝혔습니다. 근데 이날 발사가 특이한 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고도 4,000km 이상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9월 15일 발사한 화성 12형은 770여 킬로미터로 올라갔고 비행거리는 3,700여 킬로미터를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행거리는 960으로 줄여놓고 고도는 4,500으로 올라갔습니다. 북한은 둘 다 화성 12형으로 발표했는데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고각이 아니라 이렇게 발사했으면 사거리가 1만 킬로로 보인다. ICBM 북한이 완성했다는 얘기죠. 이 발사까지 북한은 2017년 중에 16번이나 미사일을 쏜 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이 보도를 일본도 보도하고 다 보도했는데 일본 교도통신, 공동통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취재원은 일본 정부 관계자였고요. 보도 내용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전파 신호를 감지했다. 통신감청을 했다는 얘기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로 통신하는 것을 딱 감지해서 알고 있었다. 우리 합참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9월 15일 발표는 9월 15일 날 북한이 새벽 아침에 쏜 거는 우리 군이 하루 전날 딱 파악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대응사격을 준비하라서 대응사격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고 11월 17일 발사도 우리 합참은 우리 군이 정찰 감시 자산으로 적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지속 감시하면서 대공 경계 및 방어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우리는 북한이 쏠 걸 알고 정찰 감시 자산으로 감시하고 있고 대공 경계도 하고 방어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3시 17분에 쐈습니다. 그 6분 뒤인 우리 군은 합참은 3시 22분께부터 3시 44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이때 북한이 이미 쐈죠. 우리 군은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우리가 쏜 위치에서 방향을 딱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쏜 거리까지 같은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에 해당되는 동해 쪽으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즉 육군도 쏘고 해군도 공군도 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전부 다 북한이 같은 비슷한 시각에 미사일 쏜 그곳을 때릴 수 있는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었죠. 이 작전은 이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은 적 미사일 기지를 일거에 괴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 군이 먼저 쐈으면 발사 준비하고 있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박살났다 이런 얘기죠. 이날 발사된 우리의 지상군 미사일은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보유하는 현무2, 해군에서 쏜 거는 이지삼이 쏜 해성2, 공군이 쏜 거는 F-16에서 발사한 스파이 2000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합참은 추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각각 한 발씩 발사했으며 이 세 미사일은 동시에 적 도발 원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목표 지점에 동시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게 TOT 사격이랍니다. 이게 뭐냐? 타겟 온 타임인가요? 그러니까 각각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간 놈은 먼저 쏘고 빨리 간 놈은 늦게 쏘고 해서 떨어질 땐 동시에 떨어지게 되면 동시에 맞으면 위력이 훨씬 크죠. 합참은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죠. 도발 시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언제든지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해 공군이 작전할 수 있었던 거는 북한은 이때 모두 텔로 썼습니다. 텔이 뭔가 하면 미사일 발사 차량입니다. 트랜스포트, 수송이죠. 이렉션,
미사일을 쏘려면 딱 발사대를 세워야죠. 그 다음에 론치, 발사 쏘는 거. 그래서 TEL이라 그럽니다. 한미 정찰 감시 부대는 북한의 TEL을 집중 감시합니다. 근데 이 모든 보도를 보셨겠지만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쏜 발사대가 바로 텔입니다. 텔. 근데 이 텔이 움직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텔이 움직이는 건 위성으로 찾아야 되는데 위성이 맨날 북한 상공에 떠 있으면 찾겠죠. 근데 위성은 계속 지구를 돌아가잖아요. 적어도 위성은. 그리고 위성이 전파를 쏴도 넓은 데로 쏠 수 없잖아요. 좁은 데로 딱딱 쏘니까 뭐 위치가 벗어나면 모르죠. 결국은 통신감청으로 북한이 이 짓을 하는구나 하고 그 지점을 딱 보고 있다 잡는 건데 그런 건 미군의 NSA가 잘하죠. 우리 37도 하지만 NSA가 위성으로 잘하죠. 미군이 놓쳤거나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을 북한이 쐈는데 솟구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북한이 발사할 때까지 몰랐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내내 우리의 공군기들이 동해상으로 많이 떴습니다. 아무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발표 안 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아마 동해로 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한은 이 미사일을 일본을 겨냥해서 만든 걸로 보이거든요. 중국을 쏠 리는 없고 우리 쏘기엔 너무 멀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동해 쪽으로 떨어지게 했을 것 같아서 우리 공군기들이 많이 뜬 걸로 본다라는 해석은 가능한데 동해로 떨어지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아직은 저한테는 소설입니다. 제가 아까 너나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찍소리도 못 하십니다. NSC도 못 열고 대응 사격하라는 지시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중차대단 시국에 미국을 가신답니다. 미국 방문은 아니고 유엔 방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니 유엔 행사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자꾸 갑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로 안 갔는데 올해는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가시는 거겠죠. 근데 갔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와이를 들린답니다. 호놀룰루에 간다요. 호놀룰루. 목적은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설합니다. 이거 뭐 대통령이 꼭 해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우리 급유위에 식권 갖고 멋있게 유해 송환식도 하던데 독립유공자에 대한 추서는 뭐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유엔 방문 유엔 가서 하는 거 별 거 없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근데 왜 하와이까지 가죠? 이 비행기 항로는요 뉴욕에서 떠나올 때는 알래스카 쪽으로 와야만 경제적이죠. 이 하와이 돌아오는 항로로 오게 되면 한 1.5배 길어집니다. 또 거기 기차까지 해서 행사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뭐하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건 아니겠죠. 김정숙 여사도 같이 가시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사전 탐지도 없었고 대응 사격도 없었고 그 후에 찍소리도 없는데 군통수권자가 하와이 간답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그게 퍼뜩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나친가요? 문 대통령이 지나친가요?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난 다음에 2018년에 뭘 했습니까? 북한이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깜짝 놀라는 화해 발언하니까 거기에 딸려가서 계속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직도 북한한테 미련이 굉장히 많아서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해서 지금 개판 정치를 만들고 바이든 정상회담 때 가서는 미국 욕을 다 들어주면서 미국이 우리 남북 접촉 승인하게 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북한 정책 하면서 하와이 간답니다. 대응사격하고 펌잡았던 건 뭐죠? 근데 이번에 왜 없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니가 가라 하와이로 잡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